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선언.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편리한 기기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척추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목디스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목과 어깨의 통증, 팔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진단을 받은 인구는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가장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수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내 목 안에서 무슨 일이? 목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 과정. 먼저 우리의 목, 즉 경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을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찹쌀떡 안에 팥소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는 목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돌릴 수 있으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와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벌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했던 섬유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수액세포가 죽으면서 디스크는 점점 건조해지고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2장, 통증은 왜 목이 아닌 팔과 손에서 나타나는가? 방사통의 비밀목 디스크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방사통입니다. 분명 문제는 목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아픈 곳은 뒷목뿐만 아니라 어깨 죽지, 등, 심지어 팔과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측 신경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에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팔과 어깨, 피부, 근육 등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감각센터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의 염증 물질이 바로 이 배측 신경절에 닿게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이 비상신호를 받아들이고 배측 신경절과 연결된 모든 부위, 즉 어깨, 팔, 손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상처가 팔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적, 우리 목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은근임,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력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왜 디스크가 찢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선근 교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힘을 은근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나쁜 힘이라는 뜻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수그리는 은근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TV를 보는 모든 자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12kg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60도까지 숙이면 27kg, 즉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은근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고 찢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비트는 은근힘입니다. 모니터를 한쪽에 두고 고개를 돌린 채 일하거나 옆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꺾는 자세입니다. 이때 꺾인 방향의 반대쪽 디스크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아 찢어지게 됩니다. 셋째, 응시하는 은근힘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한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굳어진 근육들이 디스크를 위아래로 꽉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응시 은근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은근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목 디스크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만성적인 근육 수축이 응시 은근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직적인 압박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4가지 은근힘을 일상에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선근 교수가 강조하는 척추위생의 핵심입니다. 제4장, 최고의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다. 척추위생과 신전운동.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정선근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료의 90%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은 10%에 불과하다. 우리 디스크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척추위생 자세와 신전 운동에 있습니다. 척추위생 자세란 우리 척추 본연의 건강한 곡선, 즉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요추전만, 목 역시 앞으로 살짝 들어간 경추전만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은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 배를 내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 뒤의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무게중심이 척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이 어깨 중심선보다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척추 위생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도도한 자세입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꼭 필요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이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몇 달간 깁스를 한 것처럼
찢어진 목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전 운동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척추 위생 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5에서 6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의 찢어진 앞부분을 서로 맞붙게 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등이 뻣뻣해서 가슴을 펴기 어렵다면 견갑골 돌리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날갯뼈를 모아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었던 흉추가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허리도 건강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맺은 말, 건강한 척추에 깃드는 당당한 삼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잠시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척추위생과 신전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자세.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려는 지혜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건강한 척추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 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선언.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편리한 기기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척추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목디스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목과 어깨의 통증, 팔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진단을 받은 인구는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가장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수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내 목 안에서 무슨 일이? 목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 과정. 먼저 우리의 목, 즉 경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을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찹쌀떡 안에 팥소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는 목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돌릴 수 있으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와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벌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했던 섬유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수액세포가 죽으면서 디스크는 점점 건조해지고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2장, 통증은 왜 목이 아닌 팔과 손에서 나타나는가? 방사통의 비밀목 디스크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방사통입니다. 분명 문제는 목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아픈 곳은 뒷목뿐만 아니라 어깨 죽지, 등, 심지어 팔과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측 신경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에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팔과 어깨, 피부, 근육 등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감각센터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의 염증 물질이 바로 이 배측 신경절에 닿게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이 비상신호를 받아들이고 배측 신경절과 연결된 모든 부위, 즉 어깨, 팔, 손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상처가 팔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적, 우리 목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은근임,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력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왜 디스크가 찢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선근 교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힘을 은근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나쁜 힘이라는 뜻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수그리는 은근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TV를 보는 모든 자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12kg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60도까지 숙이면 27kg, 즉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은근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고 찢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비트는 은근힘입니다. 모니터를 한쪽에 두고 고개를 돌린 채 일하거나 옆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꺾는 자세입니다. 이때 꺾인 방향의 반대쪽 디스크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아 찢어지게 됩니다. 셋째, 응시하는 은근힘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한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굳어진 근육들이 디스크를 위아래로 꽉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응시 은근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은근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목 디스크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만성적인 근육 수축이 응시 은근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직적인 압박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4가지 은근힘을 일상에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선근 교수가 강조하는 척추위생의 핵심입니다. 제4장, 최고의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다.
척추위생과 신전운동.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정성근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료의 90%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은 10%에 불과하다. 우리 디스크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척추위생 자세와 신전 운동에 있습니다. 척추위생 자세란 우리 척추 본연의 건강한 곡선, 즉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요추전만, 목 역시 앞으로 살짝 들어간 경추전만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은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 배를 내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 뒤에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무게중심이 척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이 어깨 중심선보다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척추위생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도도한 자세입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꼭 필요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이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몇 달간 깁스를 한 것처럼 찢어진 목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전 운동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척추 위생 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5에서 6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의 찢어진 앞부분을 서로 맞붙게 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등이 뻣뻣해서 가슴을 펴기 어렵다면 견갑골 돌리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날개뼈를 모아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었던 흉추가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허리도 건강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맺은 말, 건강한 척추에 깃드는 당당한 삼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잠시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척추위생과 신전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자세.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려는 지혜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건강한 척추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 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선언.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편리한 기기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척추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목디스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목과 어깨의 통증, 팔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 디스크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진단을 받은 인구는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가장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수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내 목 안에서 무슨 일이? 목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 과정. 먼저 우리의 목, 즉 경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을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찹쌀떡 안에 팥소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는 목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돌릴 수 있으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와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벌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했던 섬유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수액세포가 죽으면서 디스크는 점점 건조해지고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2장 통증은 왜 목이 아닌 팔과 손에서 나타나는가? 방사통의 비밀목 디스크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방사통입니다. 분명 문제는 목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아픈 곳은 뒷목뿐만 아니라 어깨 죽지, 등, 심지어 팔과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측 신경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에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팔과 어깨, 피부, 근육 등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감각센터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의 염증 물질이 바로 이 배측 신경절에 닿게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이 비상신호를 받아들이고 배측 신경절과 연결된 모든 부위, 즉 어깨, 팔, 손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상처가 팔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적, 우리 목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은근임,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력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왜 디스크가 찢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성근 교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힘을 은근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나쁜 힘이라는 뜻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수그리는 은근 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TV를 보는 모든 자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12kg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60도까지 숙이면 27kg, 즉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은근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고 찢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비트는 은근 힘입니다. 모니터를 한쪽에 두고 고개를 돌린 채 일하거나 옆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꺾는 자세입니다. 이때 꺾인 방향의 반대쪽 디스크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아 찢어지게 됩니다. 셋째, 응시하는 은근 힘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한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굳어진 근육들이 디스크를 위아래로 꽉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응시 은근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은근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목 디스크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만성적인 근육 수축이 응시 은근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직적인 압박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네 가지 은근힘을 일상에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선근 교수가 강조하는 척추위생의 핵심입니다. 제4장, 최고의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다. 척추위생과 신전운동.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정선근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료의 90%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은 10%에 불과하다. 우리 디스크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척추위생 자세와 신전 운동에 있습니다. 척추위생 자세란 우리 척추 본연의 건강한 곡선, 즉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요추 전만, 목 역시 앞으로 살짝 들어간 경추 전만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은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 배를 내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 뒤의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무게중심이 척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이 어깨 중심선보다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척추 위생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도도한 자세입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꼭 필요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이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몇 달간 깁스를 한 것처럼 찢어진 목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전 운동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척추 위생 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5에서 6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의 찢어진 앞부분을 서로 맞붙게 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등이 뻣뻣해서 가슴을 펴기 어렵다면 견갑골 돌리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날갯뼈를 모아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었던 흉추가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허리도 건강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맺은 말, 건강한 척추에 깃드는 당당한 삼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잠시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척추위생과 신전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자세.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려는 지혜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건강한 척추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 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선언.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편리한 기기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척추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목디스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목과 어깨의 통증, 팔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진단을 받은 인구는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가장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수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내 목 안에서 무슨 일이? 목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 과정. 먼저 우리의 목, 즉 경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을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찹쌀떡 안에 팥소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는 목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돌릴 수 있으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와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벌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했던 섬유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수액세포가 죽으면서 디스크는 점점 건조해지고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2장, 통증은 왜 목이 아닌 팔과 손에서 나타나는가? 방사통의 비밀목 디스크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방사통입니다. 분명 문제는 목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아픈 곳은 뒷목뿐만 아니라 어깨 죽지, 등, 심지어 팔과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측 신경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에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팔과 어깨, 피부, 근육 등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감각센터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의 염증 물질이 바로 이 배측 신경절에 닿게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이 비상 신호를 받아들이고 배측 신경절과 연결된 모든 부위, 즉 어깨, 팔, 손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상처가 팔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적, 우리 목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은근임,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력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왜 디스크가 찢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선근 교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힘을 은근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나쁜 힘이라는 뜻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수그리는 은근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TV를 보는 모든 자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12kg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60도까지 숙이면 27kg, 즉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은근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고 찢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비트는 은근힘입니다. 모니터를 한쪽에 두고 고개를 돌린 채 일하거나 옆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꺾는 자세입니다. 이때 꺾인 방향의 반대쪽 디스크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아 찢어지게 됩니다. 셋째, 응시하는 은근힘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한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굳어진 근육들이 디스크를 위아래로 꽉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응시 은근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은근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목 디스크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만성적인 근육 수축이 응시 은근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직적인 압박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4가지 은근힘을 일상에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선근 교수가 강조하는 척추위생의 핵심입니다. 제4장 최고의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다. 척추위생과 신전운동.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정선근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료의 90%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은 10%에 불과하다. 우리 디스크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척추위생 자세와 신전 운동에 있습니다. 척추위생 자세란
우리 척추 본연의 건강한 곡선, 즉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요추 전만, 목 역시 앞으로 살짝 들어간 경추 전만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은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 배를 내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 뒤의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무게중심이 척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이 어깨 중심선보다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척추 위생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도도한 자세입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꼭 필요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이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몇 달간 깁스를 한 것처럼 찢어진 목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전 운동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척추 위생 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5에서 6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의 찢어진 앞부분을 서로 맞붙게 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등이 뻣뻣해서 가슴을 펴기 어렵다면 견갑골 돌리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날개뼈를 모아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었던 흉추가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허리도 건강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맺은 말, 건강한 척추에 깃드는 당당한 삼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잠시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척추위생과 신전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자세.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려는 지혜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적용해 볼 때입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건강한 척추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 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선언.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편리한 기기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척추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목디스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목과 어깨의 통증, 팔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진단을 받은 인구는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가장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수술이나 약물 없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내 목 안에서 무슨 일이? 목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 과정. 먼저 우리의 목, 즉 경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을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찹쌀떡 안에 팥소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는 목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돌릴 수 있으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와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벌어지면서 내부의 수액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했던 섬유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고 수액세포가 죽으면서 디스크는 점점 건조해지고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결국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2장, 통증은 왜 목이 아닌 팔과 손에서 나타나는가? 방사통의 비밀. 목 디스크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방사통입니다. 분명 문제는 목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아픈 곳은 뒷목뿐만 아니라 어깨 죽지, 등, 심지어 팔과 손가락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측 신경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에는 배측 신경절이라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팔과 어깨, 피부, 근육 등에서 오는 모든 감각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감각센터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의 염증 물질이 바로 이 배측 신경절에 닿게 되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이 비상신호를 받아들이고 배측 신경절과 연결된 모든 부위, 즉 어깨, 팔, 손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상처가 팔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나 팔저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적, 우리 목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은근임,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강력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왜 디스크가 찢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성근 교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스크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힘을 은근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나쁜 힘이라는 뜻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수그리는 은근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TV를 보는 모든 자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12kg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60도까지 숙이면 27kg, 즉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은근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고 찢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비트는 은근힘입니다.
모니터를 한쪽에 두고 고개를 돌린 채 일하거나 옆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돌리거나 꺾는 자세입니다. 이때 꺾인 방향의 반대쪽 디스크가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아 찢어지게 됩니다. 셋째, 응시하는 은근힘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한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이 굳어진 근육들이 디스크를 위아래로 꽉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응시 은근힘입니다. 넷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은근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목 디스크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 근육입니다. 이 만성적인 근육 수축이 응시 은근힘과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직적인 압박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네 가지 은근힘을 일상에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선근 교수가 강조하는 척추위생의 핵심입니다. 제4장, 최고의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다. 척추위생과 신전운동.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디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정선근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료의 90%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은 10%에 불과하다. 우리 디스크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척추위생 자세와 신전 운동에 있습니다. 척추위생 자세란 우리 척추 본연의 건강한 곡선, 즉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요추 전만, 목 역시 앞으로 살짝 들어간 경추 전만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은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혀 배를 내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 뒤의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무게중심이 척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이 어깨 중심선보다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이 자세가 바로 척추 위생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도도한 자세입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꼭 필요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이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몇 달간 깁스를 한 것처럼 찢어진 목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전 운동을 더하면 치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척추 위생 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5에서 6초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의 찢어진 앞부분을 서로 맞붙게 하여 상처가 아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등이 뻣뻣해서 가슴을 펴기 어렵다면 견갑골 돌리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날개뼈를 모아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었던 흉추가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허리도 건강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맺은 말, 건강한 척추에 깃드는 당당한 삼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 잠시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척추위생과 신전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자세.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려는 지혜와 실천이